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치료기구의 물품 관리, 청소 및 환경 관리, 세탁물 관리, 의료 폐기물 관리, 공조 및 환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 부분은 각 의료기관의 환경이 모두 다르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제한된 환경 안에서 정해진 정책을 적용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구관리나 환경관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올 3월, 4월에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를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들은 신종감염병 코로나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와 함께 관리를 해야 하므로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각 요양기관에서 조금이나마 환경관리와 관련한 개념을 잡으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자 치료기구 및 물품 관리 부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척입니다. 세척은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기계적 마찰을 통해 기구의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소독과 멸균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소독과 멸균 못지않게 세척 과정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세척은 결국은 의료 관련 감염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입니다. 소독은 물체의 표면에 있는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멸균은 모든 종류의 미생물과 아포를 완전히 죽이는 사멸시키는 과정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스팀, 가스, 건열, 가스 플라즈마 등과 같은 멸균기를 이용한 멸균 방법과 가초산 등과 같은 화학멸균제를 이용하는 멸균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소독 및 물품 관리의 원칙입니다. 가능하다면 일회용 기구나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회용품의 재사용은 당연히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사용 기구의 처리 방법입니다. 우선 세척은 혈액이나 체액 등에 오염된 기구는 오염에 주의하여 세척 장소로 이동 후 혈액이나 체액이나 분비물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오염에 주의하여 세척 장소로 이동할 때는 필요하면 밀폐 용기에 담아서 이동을 하고 사용한 밀폐 용기는 적절한 환경 소독제로 소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동 시에는 가능하면 오염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지만 불가할 경우에는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이용 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사용 기구의 처리 방법 중에 소독과 멸균입니다. 기구의 오염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며 멸균 물품 보관은 가능하면 출입이 제한되고 환기가 잘 되며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구 위험도에 따른 멸균 및 소독 수준입니다. 기구 위험도는 크게 고위험 물품, 준위험 물품, 비위험 물품으로 나눠지고 고위험 물품은 수술기구나 심도관, 요로카테타 등과 같은 무균 조직에 접촉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멸균 조직에 무균 조직에 접촉하는 고위험 물품은 멸균기를 이용한 멸균이나 다양한 화학 멸균제를 이용한 멸균 방법으로 멸균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준위험 물품입니다. 준위험 물품은 내시경류, 호흡치료기구 및 마취기구와 같은 손상된 피부나 점막에 접촉하는 기구로 화학멸균제나 높은 수준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비위험 물품입니다.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일반적인 의료기구로 혈압 측정기나 청진기, 심전도 기계 등이 이에 속하고 낮은 수준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시행합니다. 또한 코로나 환자 같으면 최대한 소독이나 멸균이 필요하지 않는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재사용 기구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비접촉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후에는 필요시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퇴원 후 정기적인 소독을 시행하도록 관리를 합니다.
다음은 청소 및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청소 및 환경관리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청소 지침은 정부나 공인된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립을 해야 하며 청소나 환경소독 직원은 감염 예방 교육을 받고 청소나 환경소독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환경 표면, 예를 들면 마룻바닥이나 벽, 탁자 등은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하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경우에 즉시 소독을 시행합니다. 또한 접촉이 빈번한 환경 표면, 예를 들면 손잡이나 문손잡이나 전등 스위치, 침대 사이드레일 등은 일반적인 환경 표면보다 더 자주 청소 혹은 소독을 시행합니다. 환자 치료 영역에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먼지나 또 먼지를 분산시키는 청소나 소독 방법은 피해야 되며 일반적인 청소는 청결한 곳에서 오염이 심한 곳 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청소를 시행을 합니다. 상기 7가지의 그 원칙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기준 원칙입니다. 각 병원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환경 표면은 정기적인 청소 소독 방법이나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결정해서 시행하고 감염관리실에서는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멸균 물품 보관장은 주 1회, 투약 처치되는 업무 시작과 종료 시에 또 매 투약 전후로 한다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결정을 하고 또 모든 환자나 주변 환경, 간호 주변 환경은 그 오염도나 접촉도에 따라서 주기를 결정하도록 감염관리실에서 코멘트를 하고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더 자주 접촉하는 곳은 청소 인력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횟수, 예를 들면 2시간마다 상황이 안 될 때는 1일에 3회 등으로 제시를 해서 반드시 확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환경소독제의 사용입니다. 공인된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여 소독제의 농도나 적용시간, 유효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개봉한 소독제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재보충을 하거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혹시 용기를 재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세척, 소독, 건조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소독제로 차염소산 나트륨, 또 알코올, 살균력이 증명된 4급 암모늄 제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국소 표면의 소독제로 사용을 해야 되며 넓은 표면의 소독제로는 화재의 문제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진기, 체온계 등 국소 표면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소독 방법입니다. 청소 소독 전 과정 중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시작 전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하는 동안에는 얼굴 부분에 점막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지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제를 준비하고 청소 방법은 세제와 물을 이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우선 먼저 닦고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고 일정 시간 유지를 후에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게 됩니다. 횟수는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상으로 정하고 소독 후에는 업무 종료 시에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시켜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의 소독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전문 소독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청소 소독 전에 그다음에 청소 중에 환기 시에 창문을 항상 열어두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하는 동안 눈, 코, 입 등의 점막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제를 준비하고 소독 전에 청소를 하며 표면 소독을 먼저 실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바닥 소독은 소독제와 대걸레를 이용하여 한쪽 끝으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환자들은 환경소독기구는 가능하면 일회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걸레 등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난 뒤에는 세척, 소독, 건조해야 하므로 시설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아 대부분 일회용 건타올이라든가 소독 와이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 두 번째입니다. 화장실은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고 당연히 화장실 변기 내부에 청소한 솔로 외부를 소독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변기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고 청소 소독 도구는 한 공간에 사용된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을 하고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소 소독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고 청소 소독을 담당한 직원들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설 내 지정된 장소에 머물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탁물 관리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분류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은 종사자 또는 환자가 사용한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을 말하며 예를 들면 침구류나 의류, 린넨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염 세탁물은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또는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 또는 환자의 피나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을 오염 세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탁물이라 하면 세탁물 중에 오염 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하고 일반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이외의 세탁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탁물 관리의 원칙입니다. 세탁물의 수집은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염 세탁물 수집 자루는 유색용기, 붉은색이나 혹은 노란색, 혹은 오염 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세탁물을 말하고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는 새지 아니한 별도의 용기를 이용하여 관리를 합니다. 세탁물의 보관은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 떨어진 구별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오염 세탁물 보관 장소에는 오염 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사항 주의사항을 게시하며 관계자 이외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염 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권고하고 있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별도의 깨끗한 공간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세탁물 취급 직원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관리 교육을 받아야 되며 오염된 세탁물 취급 시 당연히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제거 후에는 손위생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의 세탁 방법입니다. 세탁물을 다루기 전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합니다. 환자의 세탁물은 흔들지 않도록 하며 세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하고 세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세탁을 시행합니다. 세탁 후에 완전히 말려야 되며 매트리스나 카펫 등 세탁이 어려운 것은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사용한 옷걸이는 표면 소독을 실시하고 일회용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재사용하도록 합니다. 세탁 후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하며 세탁물 관리를 한 직원들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시설 내 지정된 장소에 머물며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전담병원 관리할 때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폐기물 관리와 세탁물 관리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환자 접촉 시에 모두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므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또한 세탁물은 세탁물 업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려고 해서 폐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 병원 사례를 참고하면 멸균기에 돌려서 세탁을 의뢰하는 병원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일회용 세탁물이 많이 상품화된 세탁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추후에는 이런 방법들을 함께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 폐기물 관리입니다. 의료 폐기물 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발생 즉시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전용 용기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별도의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전용 용기는 내부에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하고
한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재사용을 금지합니다. 봉투형 용기는 의료 폐기물을 그 용량의 75% 이상 되도록 넣어서는 아니 되며 위탁 처리 시에 상자형 용기에 담아 배출을 하도록 합니다. 의료 폐기물의 종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격리의료 폐기물, 위해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고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신종 감염병들은 전체 격리의료 폐기물로 분류를 하도록 합니다. 의료 폐기물 보관 기준입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격리의료 폐기물과 위해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에 따라서 전용 용기와 도형의 색상, 배출 시에 보관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입니다. 전용 용기 바깥쪽에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고 도형 색상은 의료 폐기물 종류별로 상이합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도형 색상이 붉은색, 위에 의료 폐기물과 일반 의료 폐기물은 노란색, 재활용 태반은 녹색으로 도형 색깔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는 종류별로 전용 용기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합성수지 상자 용기와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 용기가 구별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조 및 환기 부분입니다. 먼저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기적 환기와 공기 조절 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 및 악취는 외부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내 열과 습기의 이동으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공기 매개 또는 비말 전파 감염으로부터 직원과 내원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적정 온도는 21에서 24도, 수술실과 내시경실 등과 같은 특수시설은 20에서 23도, 적정 습도는 30에서 60%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의 기본 요소는 공기 유입이나 배출, 공기 정화기, 습도 조절기, 냉난방 기계나 환풍기, 배관, 적절한 공기 배분을 위한 공기 확산기 등이 필요하며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주기적인 환기를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만약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방법입니다. 환기 없이 장기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선한 외부 공기로 주로 환기를 자주 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 환기를 시행하며 창문을 개방하고 통풍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기의 재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나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 조치를 실시하고 완료 후에는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몇 가지 퀴즈로 교육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소독은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이다. X입니다. 소독은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청소는 오염이 심한 부분이나 격리병실부터 시작한다. 네, 이것도 X입니다. 청소는 청결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봉투형 용기의 의료 폐기물은 가능한 가득 채워서 배출한다. 네, 이 부분도 X입니다. 봉투형 용기의 의료 폐기물은 7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격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의 도형 색상은 붉은색이다. 네, 이 문제는 O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네, 이 부분도 O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최대한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해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